안녕하세요. 미랄쌤 김진수입니다. 네, 저는 4월 초부터 아이들과 함께 줌을 활용해서 수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어느덧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5개월 동안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느꼈던 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줌을 활용할 때 어떤 면에서 조금 주의사항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기본 세팅 방법, 그 밖에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이 정도만 알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4월 달에 만든 그 줌 활용 영상들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 3개와 더불어서 같이 참고를 하시면은 아마 줌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손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 그러면 한번 저와 함께 한번 줌 여행을 떠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장면을 먼저 보여줄게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저희 옆방 교실인데요. 거의 규모가 세팅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은 네모캠, 그 다음에 듀얼 모니터를 활용을 하고 있죠. 듀얼 모니터. 여기 어떻게 보면 기본 세팅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아리스 노보라는 그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그러면 세팅하는 것부터 전반적으로 여기 밑에 나오는 그런 거를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제 모습이 어때요? 약간 좀 까마죠. 조절과 이렇게 해도 약간 화면이 검게 나서 이거는 여기서 조절할 수 있어요. 이 비디오 중지 옆에 있는 가상 배경을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가상 배경을 선택을 하면은 여 오른쪽에 새 필터를 활용해서 이제 새롭게 나온 기능인데 비디오 필터를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비디오 필터 중에서 자, 한번 제 얼굴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요, 뭔가 어둡기도 하고 다양한 게 있어요. 다양한 기능이 있고 뭐 이런 기능도 있고요. 뭐 이렇게 선글라스도 낄 수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요거를 그럼 처음에 이렇게 검은데 요 세 번째 거를 기능을 한번 해보니까요, 약간 또 환해졌죠. 아까보다 훨씬 더 어두컴컴 환하고 약간 필터 보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마스크도 이렇게 낄 수 있고요.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뭐 가상 배경은 워낙 또 많이 또 알고 있죠. 가상 배경을 해도 되고 저는 요 세 번째 걸로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가상 배경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바꿀 수가 있다. 뒤에 뭐 다 하나하나 영상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영상으로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기능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뭐 이미지를 추가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할 수 있고, 우리 학교를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학교에서 뭔가 방송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요걸 한번 볼게요. 내 비디오 미러링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요거는 미러링입니다. 내가 이런 걸 볼 때, 내 화면을 내가 볼 때 나를 거울 모드로 보는 거죠. 아이들이 저를 볼 때는 요 모습으로 보여요. 요 모습으로 내 미러링이 해제된 거. 자, 내 미러링은 내가 나를 보면서, 화면에 있는 나를 보면서 이렇게 거울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나중에 이걸 가지고 책을 읽어주고 싶다 할 때 화면이 글자가 뒤바뀌어 있죠. 글자가 뒤바뀌어 있죠. 근데 아이들은 보는 모습은 지금 반대로 원래대로 잘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나도 거울 모드로 하다 보니까 화면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미러링을 체크를 하면요, 아이들이 보는 모습으로 나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냐 책을 읽어줄 때라든지 뭐 이런 거 읽어줄 때 내 미러링을 하지 않는 게, 체크를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아이들을 지도할 때 훨씬 더 편하더라. 이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뭐 특별히 만질 게 많이 없고요. 비디오에서 아마 이게 내 미러링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거 해제하시고 이것도 만약에 없다 싶으면은 HD 활성화해서 그럼 고화질로 약간 조금 바뀌거든요. 자, 이렇게 화질이 선명해진다. 내 모습 필터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고,
자, 어떤 차이점인지 보이죠? 자, 다른 거는 이렇게 뭐 특별히 만질 건 없는 것 같고요. 요거 만지시면 좋아요. 갤러리 보기에서 화면당 참가자 최대 49명 표시. 그러니까 채팅 같은 것도 특별히 만질 게 이렇게 없어요. 미리 거의 다 세팅이 잘 돼 있습니다. 그 녹화 여기서는 만약에 이 영상을 기록을 토대로 해서 영상을 녹화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용량이 C 드라이브에다 하면은 용량이 이렇게 조금 초과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약간 버벅거릴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저 같은 경우는 D 드라이브로 해서 변경해서 여기에다가 계속적으로 저장을 해놓고 활용을 하고 있죠. 이거를 한번 변경을 해놓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내 프로필을 이렇게 뭐 편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소회의실 기능이 없으신 분도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깔다 보면 소회의실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활성화시키는 고급 탭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 가서 자, 여기서 여기를 들어가시면은 이 창에 이 줌의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더 많은 설정을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여기 홈페이지에서 세팅을 한번 볼 텐데요. 아까 그 소회의실은 고급 탭에서 볼 수가 있어요. 고급 탭에서 소회의실을 여기 처음에는 이게 없을 텐데 요것을 이렇게 소회의실을 활성화시키면은 이제 소회의실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맨 위에서 한번 볼까요? 특별히 만질 거. 자, 채팅에서 회의 참가자가 보이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자, 비공개 채팅을 만약에 이게 돼 있으면은 서로 참가자들끼리 할 텐데 우리는 수업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수업이 집중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해제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자, 이거 화면 공유에서 누가 공유할 수 있습니까? 호스트만 만약 모든 참가자가 만약에 했으면은 이게 또 보안상 또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호스트만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참가자가 이름을 바꾸도록 허용한다. 그 자기가 자기 이름을 약간 다른 걸로 또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이 되어 있고요. 요것을 하나둘씩 한번 읽어 보시면은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래갖고 나한테 맞는 거. 자,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됐죠. 자, 이제부터 여기에 있는 이 기능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좌에서부터 한 바퀴만 돌리면은 이 기능에 대해서 거의 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마이크를 선택해서 뭐 음소거를 하면은 소리가 안 들리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를 누르면은 이게 비디오가 정지가 되는 거는 우리가 기본으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마이크를 선택하죠. 마이크가 지금 현재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네모캠 실무 화상기와 요거는 아리스 노보 마이크가 USB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소리를 위해서 실무 화상기의 소리보다는 이렇게 뭔가 따로 마이크가 설치되는 게 훨씬 더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는 구입을 한번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뭐 특별히 뭐 만질 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비디오도 마찬가지 비디오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 배경이나 뭐 비디오 필터를 선택할 수가 있다. 초대를 할 거예요. 그죠? 여기서 보면은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를 누르면은 우리 친구들이 입장할 때 음소거가 된 상태에서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은 뭐냐? 참가자가 음소거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만약에 이거를 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이제 입장을 하면서 내가 선생님인 호스트인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절대로 말을 못해요. 그 음소거를 풀 수가 없죠. 근데 이거를 체크를 하면은 스스로가 풀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반만 데리고 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것을 체크를 해 놓고 스스로 풀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고, 만약에 저희는 1반과 2반이 동시에 혼합해서 수업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풀지 못하게 이것을 체크를 해제한 다음에 진행을 할 때도 있죠. 처음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거는 병합된 상태이고, 팝업을 활용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병합을 먼저 시켜볼게요. 있는 그대로 채팅도 마찬가지 병합을 돼 있어요. 자, 이게 원래 기본 세팅이죠. 자, 이거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를 해야 지지직 소리가 나지 않고
특히 휴대폰으로 들어오는 친구는요, 마이크를 뭐 안 되려고 해도 순간 스치면은 지지직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는 반드시 해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기실 사용을 했을 때는 우리 친구들이 제가 초청해둔 초대 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할 때 대기를 받고 입장할 수가 있겠죠. 저는 처음에 초대할 때 이렇게 해요. 9시에 한번 조회를 하고, 두 번째는 11시에 쌍방향 수업을 위해서 줌으로 1시간 동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시 30분 이때는 종례를 하고 과제 피드백 같은 거를 하고 있죠. 그럼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초대를 하는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초대 코드를 여기에서 참가자에서 초대를 누르고, 그럼 초대 복사를 하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냐, 밴드에 올려줍니다. 이렇게 몇 시까지 입장하세요 하면서 이거를 공유를 하죠. 이것을 공유를 한 다음에 저는 또 하나의 뭐를 하냐, 이거를 또 복사한 다음에 저는 문자를 또 보내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서 이중으로, 하나는 밴드, 이 똑같은 메시지를 문자로 해서 다시 한번 보내서 아이들이 가능하면은 제 시간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들어와요. 거의 9시에는 거의 100% 거의 참석을 하고 있고, 11시에는 합동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한두 명씩 이렇게 또 이야기를 먼저 해서 이렇게 빠지는 친구도 있고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여기 말하는 기록을 한 다음에 또 네이버 밴드, 저희는 밴드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밴드에 올려주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저는 네이버 밴드에 일단은 이거를 8시 정도에 아이들한테 카드 뉴스랑 오늘의 일정을, 줌 일정을 이렇게 공개를 해요. 우리 9시에 들어올 거야. 그 다음에 11시에는 우리 미술을 할 건데 줌을 통해서 미술을 할 거고, 1시 30분에는 과제 피드백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카드 뉴스를 활용해서 줌에 언제 들어오면 된다. 그 다음에 이때마다 항상 저는 보안을 위해서 새로운 코드를 부여해서 전달을 해주고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형태죠. 자, 오늘은 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뭐 과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추후 다시 또 안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됐어요. 참가자까지 됐고, 채팅창을 한번 볼게요. 채팅창을 지금 활성화 시켰는데 잘 모르겠으면은 점 3개짜리를 항상 눌러보면요,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점 3개짜리 참가자는 다음에 대상과 채팅할 수 없다. 이거를 만약 애들이 채팅을 하잖아요. 지금 모두에게 공개로 돼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막 하는 것들은 모두에게 공개가 됩니다. 모두에게 공개가 되는 형태고, 호스트만 누르면요, 아이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저만 볼 수 있어요. 저한테만 비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없음으로 하면은 아이들은 채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저만, 호스트인 저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채팅창을 주로 활용해요. 어떻게 활용하냐? 혹시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된 사람은 우리 한번 1번 한번 눌러볼까? 자, 잘 이해가 안 됐다. 이 친구들은 한번 2번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채팅창에 한번 남겨보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나가고 있고요. 특히 아침에 저는 그걸 활용하고 있어요. 아침에 아이들이 오면은 이름 김진수 출석 및 건강 상태 양호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자마자 칠 수 있게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그거를 또 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저는 이거를 주로 활용하는데, 어떤 걸 활용하냐? 지금 여러분들의 기분을 한번 얘기해 볼까? 마음의 상태가 1점부터 10점까지 중에서 몇 점을 줄 수 있겠니?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거기다가 간단히 한 줄 정도 한번 남겨볼까? 그러면 아이들의 컨디션을 나름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 공유를 한번 볼게요. 화면 공유에는요, 무슨 빗금 친구 한번 눌러보면요, 한 번에 한 참가자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고요. 여러 참가자가 동시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여러 참가자가 하다 보면은 문제가 갑자기 엉뚱한 사진을
우리가 공유를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저는 한 번에 한 칸장만 공유할 수 있음 이렇게 해놓고 아이들의 과제를 피드백할 때는 패들렛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운영하는 학습바 네이버 밴드에 올려서 그것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또한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 공유 옵션을 한번 보면요. 여기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은 소리를 화면에 무슨 동영상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이 왼쪽 밑에 있는 컴퓨터 소리 공유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밴드에 있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하다가 우리 그러면은 이 다음에 우리 다른 거를 공유해 볼까 하면서 우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오븐 청소를 한번 공유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오븐 청소를 공유했어요. 그럼 아이들한테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공유한 거는 뭘 공유했냐? 내가 공유한 거는 요 화면만 공유를 했기 때문에 요것만 보입니다. 내가 아무리 화면을 이것저것을 다 가져와도 요것만 보이게 돼요. 요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또 이걸 또 공유해야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또 공유해야 돼요. 그럼 얘가 지금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얘가 지금 공유가 되고 있는 화면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되죠. 자, 또 만약에 또 다른 걸 공유하기 위해서는 또 공유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걸 내가 공유하겠다, 파워포인트를. 그럼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또 공유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가 되냐? 이러면은 우리가 계속 공유를 또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 화면 1이 있고요, 화면 2가 있습니다. 화면 1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듀얼 모니터였잖아요. 왼쪽에 있는 거를 내가 공유를 하겠다. 그럼 여기 있는 공유가 이 화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공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모든 것들이 제 이렇게 움직이는 것까지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근데 만약에 화면 공유를 2로 했어요. 2로 했을 경우에는, 그럼 화면 2,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가 공유가 돼요. 자, 요거는 하나하나는요,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화면 하나하나를 공유를 하는 거고, 요것은 아예 그냥 모니터 자체를 공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에 있는 거를 그 수업을 하다가 동영상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애들이 소리만 들리고 화면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소리는 요거로 공유했기 때문에 소리는 들렸겠죠? 근데 요거 자체만 했기 때문에 동영상인 여기서 나오는 그 동영상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솔루션은 그냥 차라리 화면을 공유하셔라. 화면을 공유하시면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쓸 게 없고 오로지 이 화면 안에서 있는 그 틀만 활용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 한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록을 하면은, 자, 여기 지금 기록이 뜨죠. 여기 회의에 참여하신, 그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도 다 보여요. 아, 지금 우리의 영상이 녹화를 하고 있구나. 이 녹화는요, 어느 화면만 되냐? 요 화면만 돼요. 요 네모칸 친 거, 요 화면만 되고, 요 화면만 녹화가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록을 끄면은, 이제 처음엔 여기서 적혀 있죠. 회의가 종료되면 기록된 파일이 mp4 변환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mp4로 나중에 변환이 된다는 거. 소외실 기능은 제 다른 영상을 보시면은 거기서 아마 자세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자동으로도 할 수 있고요, 수동으로도 할 수 있고, 이 소회의시 기능이라는 거는 거의 모둠 활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20명이에요. 우리 반이 20명인데 4개 모둠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참가자 20명을 다음에 할당 소회의실 4개 모둠으로 만들고 싶다면 여기에 아마 회의당 참가자가 5명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누르면요, 자동으로 쭉 퍼지고요, 수동으로 누르면은 내가 누구를 어떻게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소외실 기능은 홈페이지 상에서 고급 탭에서 거기에서 이제 활성화를 시켜야만이 보일 수 있는 칸이고요. 내가 분명 활성화를 시켰는데 여기에 탭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잠시 이거를 종료를 한번 하고 다시 회의를 열어서 확인하시면은 소회실이 나타나 있을 겁니다. 반응은 여러 가지가 또 생겼죠. 이렇게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참가자 이거를 만약에 분할 기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분할을 조금 하고 싶어요. 그럼 팝업으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분할이 되고, 여기도 누르면은 분할이 된다.
분할이 되더라. 요 정도 활용하시면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병합을 한번 해볼게요. 병합. 여기서 아까 화면 공유 했을 때 화면 공유를 이렇게 했잖아요. 자, 화면 공유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항상 주석을 막 이렇게 할 거예요. 하다 보면은 화면 공유가 된 시작부터 주석을 하는데 요때 요거를 막을 수가 있겠죠. 참가자 주석 사용을 안 함을 누르면은 아이들이 주석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은 나중에 이제 뭐 지우개로 해서 뭐 끌 수도 있고요. 주석 기능도 있다. 그 다음에 애들이 누가 그리는지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주석 표시기 이름을 딱 누르면은 아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보입니다. 주석하는 친구들. 여기 대해서도 자세하게 제가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 세 번째 영상에 이렇게 자세히 풀어 드렸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은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 제 모습이 거꾸로 됐죠? 내가 실물 화상기를 켰는데 화면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아까 이 화면을 가져와서 여기서 보면은 일반이 있고요. 비디오가 두 번째 있을 때 여기서 90도 회전이 있어요.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정상적으로 내 화면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모든 기능 안에 내가 화면을 통제할 수도 있고 소리를 통제할 수도 있고요. 채팅 통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어떠세요? 특별히 기능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죠. 제가 그 설명란에 거기에다가 첫 번째 선생님 버전 1탄, 선생님 버전 2탄, 선생님 버전 3탄에 주소를 이렇게 올려놨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까지 쭉 보시면은 요거에 대한 기능이 뭐 요 안에 다 있습니다. 요 안에 다 있으니까요. 기능 하나씩 한번 보면서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줌을 활용하시다가 조금 어렵거나 이런 거 있으면요. 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양한 수업 형태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 소프트웨어 교육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새로운 거를 많이 알게 됐어요. 이번 기회에 요것 또한 우리가 배우고 있고 내가 더욱더 공부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공부한다, 함께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줌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겠죠. 물론 플랫폼이 쌍방향을 하는 플랫폼이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하죠. 그 중에서 저는 줌에 대한 장점을 보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맞아도 나한테는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 수많은 플랫폼 중에서 나한테 맞는 플랫폼의 옷을 입고 추진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미라쌤 김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